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8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9,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6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고립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1차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차 전세기로 200여 명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대학들도 잇따라 온라인 강의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만 띄워놓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를 올리지도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곧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89명, 사망자가 4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9,976명, 사망자는 1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 특별검역에서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증가세가 이어져 누적 환자는 601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14명, 경기에서 17명이 추가됐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영향을 받은 대구에서는 21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6,725명이 됐습니다. 이외에 경남 6명, 인천 4명, 충남과 전남, 경북에서 2명이 추가됐고 광주와 울산, 강원에서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완치 환자도 261명이 추가 발생해 모두 5,828명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일까지 발표한 수도권 양성 판정자는 모두 1,042명으로 총 확진자의 10.5%를 차지합니다.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20명에서 40명대를 오르내리다 처음으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과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탈리아에 고립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차 전세기로 200여 명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쩍 한산해진 인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내려앉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 교민과 유학생 309명을 싣고 돌아온 정부 임차 전세기입니다. 단출한 짐에 마스크로 무장한 사람들, 전신 방호복을 입은 방역당국 통제 속에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로는 아무래도 외출하기가 힘들어서 계속해서 숙소에서 지내고 했었습니다. 당초 310명이 말펜사 공항으로 모였지만 한 명은 발열 증상을 보여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309명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따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고 무증상자는 전용 버스를 타고 평창에 있는 임시 격리시설로 향했습니다. 사망자가 12,000명이 넘은 이탈리아에서 불안감에 떨던 교민들은 한국 땅을 밟자 안도와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한국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도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격리하면서 2차 이탈리아 전세기는 로마에서 120명, 밀라노에서 91명을 태우고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온라인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격 수업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말기 보급 어려움 등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학 이후에도 크고 작은 혼선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불완전하더라도 조속히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대학들은 잇따라 온라인 강의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군제대 뒤 이번에 복학한 윤찬빈 씨는 3주째 스터디 카페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강의실은 물론 도서관마저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기 과목이 많은 산업공학 전공이지만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듣다 보니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들도 많이 좀 부실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지금 바로 교수님께 질문할 수 없는 그런 게 불편하고, 이제 또 복학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지금 다 까먹고 잘 없는 상황인데 더더욱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 자료로 유튜브 링크만 띄워놓는가 하면 개강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나도 올리지 않은 교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학생들은 건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없었어요. 왜 안 돌려주냐고 뭐라고 하면은 이제 괜히 찍힐까봐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전공이라 그게 수업이.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거나 무기한 연장 결정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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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은 전국 47개 대학 550명의 학습권 피해 사례를 모아서 이렇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아노 합주를 하는 수업인데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앱을 켜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던가. 하지만 대학들은 수업 형태만 다를 뿐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는 데다 등록금에는 수업료만 있는 건 아니라 반환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투명한 정보 공개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정부가 확진자 임상 정보를 틀어주고 의사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지고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정부가 임상 정보를 틀어주고 안 준다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달 20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의 수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임상 정보 공개와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유를 요청하여 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의사협회는 3월 3일과 17일 두 차례 보건복지부의 임상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며 임상위원회를 통해 환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나이와 신체 조건, 기저질환 등의 임상 정보를 남깁니다. 문제는 병원마다 기록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겁니다. 병원별로 흩어진 임상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긴 하지만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일선병원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더욱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 임상 정보까지 따로 입력하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환자가 많은 곳은 대구 경북이라는 걸 아실 텐데 대구 경북에서 환자 자료를 입력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소수의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정보에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령 임상 TF에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있죠.
코로나19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가 중앙임상위원회입니다. 감염병을 다루는 의사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 목적 등으로 임상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선병원의 임상 정보가 모이지 않다 보니 수집된 환자 사례는 9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 자체 우리 중앙임상위원회 자체도 데이터에 목말라 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당시 정부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습니다. 만들어졌다면 코로나19 임상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곳에 모였겠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섭니다. 한은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입찰을 실시합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앞서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석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 완화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RP로 불리며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의 유동성, 통화가 풀리는 효과가 납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미국에선 뉴욕 등 동부뿐 아니라 전국이 비상입니다. 이동 제한 명령으로 거리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선 미국 플로리다주 현지에서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도인 텔러햇시에 있는 아파트 체육관입니다. 운동하는 주민들로 붐벼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관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You got two things. First of all, if two people are exercising, they're going to be really close to each other. Second, the machines themselves, I mean, if you have like on your hands, you get it on the machines, so no good. 플로리다주 곳곳에는 지난주부터 외출 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이 조치로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주유,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어기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곳 중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는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햇시에 있는 대표적인 주립공원입니다. 행정명령 발령과 동시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명령 권고로 일부 마트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는 식으로 장을 봐야 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ut and I think I bought enough groceries to last me for a while. Just because I don't know if anyone else is touching my groceries and I'm touching a lot of things that other people are touching. And it also keeps me from touching my face because you don't want to touch your face with gloves.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안 나오세요. 가능하면 집에 계시려고 하시고 봄방학 끝나고 학생들이 많이 안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 고객 자체가 없어진 거죠.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1,000명씩이나 증가하고 누적 사망자 수도 이에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사실상 자가격리에 나서며 하루하루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첫 발생 이후 70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환자가 나온 지 71일 만입니다. 지난달 19일 1만 명을 넘긴 뒤 불과 13일 만에 감염자가 20배로 급증한 셈입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에도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대 확산지가 된 뉴욕주는 하루 만에 8천여 명이 늘어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ut what we're looking at now is the apex, top of the curve, roughly at the end of April, which means another month of this. 이처럼 하루 2만 명 안팎의 감염자가 생길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늦추기 위한 미국 당국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입장이었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들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CNN은 백악관 TF 인사 대다수도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만큼 조만간 지침 변경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o I'll let the hypothetical wait until there's further action if there ever is. But what it would look like is all of us wearing masks and teaching Americans, exactly how to do that.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무증상자 감염이 무려 25%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 때문에 마스크 권고 정책이 심각하게 재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진에게 필요한 보호장구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놨던 호흡기와 마스크, 가운, 장갑 등 의료 보호장구의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국토안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19가 미 전역에 창궐하면서 개인 보호장구 수요 역시 당장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병원 관계자들과 주지사들이 저마다 개인 보호장구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의료진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봄이라 꽃들도 한창이고 온 세상이 푸릇푸릇한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라 많이 답답하실 테지만 이런 봄 기운이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식물을 연구하면서 연구의 기록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식물화가 신혜우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